아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유한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참 남북회담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가. 결정적으로 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 대표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나. 지난 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이 됐는데 여기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특검법이 올 경우에 이거 통과도 가능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독대에서는 결국 김 여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본인은 이제 내조에만 집중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외교 활동이라든지 다른 영부인의 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권은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이현종의 뉴스쇼 10월 10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거듭 독대를 좀 하자,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답이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독대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유한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참 남북회담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가 라는 게 참 새삼 이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오늘은 이런 만남이 이제서야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 만남에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간에 그때 만찬이 있었죠. 근데 그 자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일체 한동훈 대표가 말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예 기회도 주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냉랭했다는 이야기겠죠.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대표가 거듭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요. 내일 도착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 대표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나 라는 것을 들어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이 됐는데 여기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즉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전원이 참석했는데 찬성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4표가 이탈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다음에 특검법이 올 경우에 이거 통과도 가능하겠다라는 지금 이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말 대통령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명태균, 김대남 이 두 사람의 어떤 녹취록과 주장이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주장 자체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김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부담이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부산 금정 지원 유세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 사과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가 영부인의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좀
센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배경에는 아마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서나 여론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아마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모든 게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김 여사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거짓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즉 김 여사가 TV에 나오면 뭐 다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민심이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특히 명품백 문제나 도이치모터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공식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김 여사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더 이상 독대를 거부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다. 이제 국정 동력을 거의 상실할 수가 있다. 최근에 외유 중에 싱가포르 언론인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지지율이 낮아서 이게 개혁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개혁도 국민이 지지해줘야 하지만 지지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 지금 간당간당한 이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독대에서는 결국 김 여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 대란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 여사의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활동 이것 자체가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내조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중의 여론이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 문제만으로 지금 해결되기가 꽤 어려운 지금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칭 이 선거 전략가 뭐 이렇게 컨설턴트라고 이야기하는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이준석 이분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여기에다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지난 경선 후보들하고도 직접 만났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내가 입 열면 윤 대통령 한 달 만에 하야 탄핵당한다 라고 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뭐 전혀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아마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꽤 물밑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실 측에서는 단 2차례 대통령을 만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그 2차례가 뭐냐 하면, 한 번은 이준석 대표가 데리고 와서 만났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아마 박완수 경남지사가 데리고 와서 만났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선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해명은. 근데 이게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반발했죠.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윤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나한테 윤 대통령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입당 시음해서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윤 대통령과 만나고 윤 대통령 만났을 때는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한테 줘서 알게 됐다. 즉 자기가 알고 소개해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명태균 씨가 그 중요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에 입당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게 누가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명태균 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었던 치맥회동, 이것도 명태균 씨가 뭐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만날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랬더니 한 번은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왔더라.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바꿔주는데 바꿔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좀 제발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과 만나는 날에 그날 김건희 여사도 나왔고 명태균 씨도 나왔다. 근데 이 직접 식사를 할 때쯤 돼서는 두 사람은 나하고 윤 대통령하고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황을 비춰보면 사실은 당시에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면 친윤의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 중요한 모임에, 중요한 만남에 명태균 씨가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하고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밀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접근했냐 하면 이 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어떤 기획하고 하는 회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따르면 약 5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좀 띄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여론조사를 했던 회사의 대표였던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비용이 한 3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청구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돈을 못 받아오면서 대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공천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세비를 중에서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게 한 9천만 원 돼요. 그게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3억 6천만 원 들었다라는 대선 여론조사,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든지 관여했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명태균 씨를 2번밖에 만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났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과 지속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SNS를 통해서 지난 공천 과정, 즉 4월 10일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 즉 김영선 의원 김해로 옮기는, 지역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공식적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참모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또 김대남 전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를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녹취한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 한동훈 대표를 당신들 서울에서 우리가 공격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소위 십상시가 있다. 즉 십상시라는 게 이제 간신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이 인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김 여사 주변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실제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도 검찰이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왜? 아니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굉장히 아주 뭐 이 10몇만 원 쓴 것까지도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공범들이 지금 사실은 2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전주가. 그럼 이 전주가, 다른 전주는 이 유죄를 받았는데 그럼 같은 전주 역할을 했던 김 여사는 그럼 왜 불기소되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이 부정 여론이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를 기소를 해야 여론이 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걸 기소하지 않고 한다면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검법은 훨씬 더 상처가 크죠. 근데 기소가 되면 이거는 뭐 재판 진행 중이고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숨 쉴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 여론이 정말 심각하면 차라리 이걸 기소해서 재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가 김건희 여사 블랙홀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과한다 이야기만 했지 정작 사과는 하지 않고, 또 제2부속실 뭐 만들지도 않고, 물론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지금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야 상수입니다. 야당이 그러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지, 이런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내일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월 1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방문 성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대표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아마 마포대교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이 경찰들한테 지시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비춰졌어요. 왜냐? 영부인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본인은 이제 내조에만 집중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외교 활동이라든지 다른 영부인의 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나중에 국민들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저는 자숙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권은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있는데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하게 공격받았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마 영부인과 대통령으로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이 이 공격을 받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대에서 뭔가 정부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